1월 신년부터는 사실상 4월 총선을 앞둔 네. 모든 정당 간의 각축전이 벌어지는, 특히 이제 공천 가지고 상당히 세게 붙는 한 달이 될 가능성이 예. 높은데, 말씀 주신 대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양당 모두가 예. 실제로 공천 잡음이 많아지고, 그리고 뭐 피바람이 불고, 그리고 누구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네 뭐 등등의 이제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을 텐데, 근데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정치는 구도고 노선이고 그리고 또 바람이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심판원이 되게 높은 게 사실이잖아요. 네. 근데 지금 저는 국민의힘 전략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, 어찌됐든 뭐 검찰로 이렇게 채워서 가려고 작심을 한 거고, 그 주요 타격 방향을 이준석으로 잡은 이유는 뭐예요? 모르겠어요. 저는 이 사람들이 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. 지금 그 한동훈 장관도 첫 메시지가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검사라는 이미지가 있으니까, 네. 뭐 이건 제가 실제로 관계자한테 들은 거지만은 피의자 대 검사, 범죄자 대 검사, 피의자 대 검사 프레임을 잡으려고 한다. 진짜요? 네. 근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총선 전에 또 뭐 구속영장 재청구 얘기까지 나오고 네.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, 김웅 의원이 이런 비교를 했어요. 도박장에 가서 돈 버는 법. 10원 넣고 도박해가지고 지면 20원 넣고 도박하고, 20원 넣고 도박해서 40원 넣고 도박하고, 40원 넣고 80원 넣고 도박하고 하다 보면은 이기는 게 나오지 않겠냐. 네, 뭐 그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판돈이 계속 커지는데 도박밖에 못 하는 거죠.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면은 결론은 둘 중 하나입니다.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조금이라도 반전을 기대할 수 있지만, 기각되면은 진짜 이거는 솔직히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는 폭동을 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거는 네. 만약 기각된다면은. 근데 그거를 굳이 찍어 먹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쪽 그 팀인 것 같아요. 예. 네. 근데 예를 들어 법원은 어떤 입장일까? 네. 법원은 우리가 안 돼 돌아가 이렇게 했는데 또 와가지고 또 갑자기 뭘 들이밀어? 그러면은 사실 그것 때문에라도 되게 리스크가 큰 선택이거든요. 근데 네. 할 것 같아요, 왠지. 그런 방향으로 할 것 같다. 예, 그런 거. 예.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이렇게, 그러니까 좀 하여튼 상식적이지는 않아요. 지금의 정치 상황이 여러모로 상식적이지는 않고, 그런데 의외로 너무 조용하다. 그 정치권도 그렇고 내부에서는 완전히 부글부글 하고 있지만 그게 외화되지 않아서 실제 상황은 어떤 건지 알 수는 없다, 이런 건데, 대표님 얘기 좀 여쭤볼게요. 예. 그 국민의힘은 상황은 이런 것 같고, 예. 대표님 어쨌든 이제 그 세길 떠나기로 작심을 하셨고, 이제 어제부터 1일차 예.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, 그 천하용인 가운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안 하기로 했고, 나머지 세 분은 어떤 결심을 할 건지 뭐 각자 알아서 하겠지만, 이분들이 언제 합류하게 될지, 그리고 이준석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지 대체로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. 조금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천하용인 거치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알고 있지만 얘기를 안 하는 것이 크고, 네. 그리고 뭐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는 어떤 세력과 연대할 것이냐, 그리고 어떤 현역 의원 정도가 참여할 것이냐, 그 네. 외에 어떤 신선한 그럼 새로운 인물이 참여할 것이냐, 이런 정도일 텐데요. 네. 우선 현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근데 그 사람들에게도 이제 사실 어떤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 있는 거고, 네. 그 계기는 제가 만드는 게 아닐 테니까요. 그 계기를 기다리면 되고, 네.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하고도 일부 소통하는 부분이 있고,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차린 창준이와 신당에 참여한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나중에 예. 어떤 연대나 아니면 행보를 같이 할 것인가에 예.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. 그러다 보면 이제 선거제나 이런 걸 봤을 때 연동형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어떤 외연 확장이라는 것이 연대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고, 네. 만약에 병립형이라 그러면은 그거는 저와 다른 위치에서 어떤 당을 하시는 분들도 야 이건 무조건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. 이 정도 상황을 보시면 되고요. 네. 그 다음에 이제 신선한 인물들에 대한 네. 정치권 밖에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야말로 이제 비례공천 때 보통 드러납니다. 예, 비례공천 때 그걸 아껴뒀다가 보통 이제 드러내 네. 보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예. 그 정도 일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비례공천 같은 경우는 한 2월 말 가까이 돼야지 이제 얘기가 예. 나오거든요. 예. 그리고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. 비례공천은 솔직히 말하면은 어느 정도의 지지율이 나올까에 따라 가지고 영입이 완전 다릅니다. 예. 예를 들어 지난번에
그 2016년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네. 나중에 26%가 나와가지고 13번까지 됐거든요. 근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 그 공천 명단 보면은 네. 13번까지 될 줄 모르고 공천 명단 짠 것 같아요. 막 넣으셨어요? 그러니까 뭐 그 안에 네. 뭐 저랑 친한 분도 있고 하지만은 예. 제가 봤을 때는 한 8번 넘으면 명단의 궤가 좀 달라집니다. 그 당은. 네. 그러니까 그걸 되게 나중에 판가름을 잘 해가지고 그래서 나 그때 우리 유명한 알지만은 또 어떤 인사는 8번으로 제안받았다가 8번 같은 게 되겠냐 그래가지고 네. 자기가 던져버리고 아직까지 야인생을 한 분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좀 이 비례 명단이야말로 나중에 좀 재밌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. 그렇군요. 네. 기대가 됩니다. 그 제가 반대쪽에서 한번 여쭤볼게요. 그 대표님 그 신당에 대해서 네.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막 화려하지 않고 그리고 뭐 김 빠진 거 아니냐. 그리고 여론조사도 초반보다는 조금 빠지고 있다. 뭐 이런 얘기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결국엔 다시 회군할 거다. 국민의힘으로 총선 전에 돌아갈 일은 없다라고 한 것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근데 총선 이후에는 돌아갈 이유가 있나요, 그러면? 그러면 그건 더 없는 거죠, 그거는. 그러니까 총선 전에 지금 다들 관심을 갖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네. 얘기를 한 것이고. 예. 저는 결국 이렇게 생각해요. 지금까지 무수한 예측을 하면서 탈당 안 할 것이다, 무슨 뭐 총선 전에 결합할 것이다부터 계속 그냥 희망사항 또는 본인의 두려움을 그냥 얘기하고 있는 거고. 네. 이런 얘기를 하는 뭐 평론가들도 있고 했지만은 그냥 아닌 게 계속 증명되어 가고 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저는 뭐 이걸 아닌 걸 증명하려고 이런 선택들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저는 애초에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. 해석을 이제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건데 뭐 해석은 자유지만은 네.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도 보면은 그 해석이 계속 틀린 사람들의 권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네. 그 지금도 오늘도 보니까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방송 나와가지고 아이고 선거 전에라도 합쳤으면 좋겠다는 소리 하는 사람이 하던데요. 네. 그거는 아니라고 끄는데 계속 그러는 거는 예, 지금도 현실 부정인 것 같은데 예, 뭐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 줄 수 없습니다. 예.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여기까지 끝이다. 인연은 네. 여기서 끝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대표님께서 새로운 제가 이거 어제 뭐 술 먹다 결정한 거 아니거든요, 지금 이거. 네. 그러니까 이게 저는 분명히 강서 보궐선 끝난 이후부터 일정까지 박아가지고 예고를 해왔고 거기서 제가 한 번도 거기서 그 교회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. 네. 근데 뭐 지금 새삼스럽다는 듯이 하는 건 좀 이상한 거죠. 네.